자,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 보시게 될 텐데 종합소득세 파트는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극단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정확하게 외우고, 2-3개 외우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소득세라고 하는 거,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라는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자, 취득세는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여기까지는 던져주는 지문이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바로 종합소득세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소득의 분류라고 하는 게 우리 세법에서 8개가 세법에서 소득의 분류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8개가 소득이에요. 근데 그 소득을 다 할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일단은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따로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퇴직소득도 따로이 계산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6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소득세는 국세 일종이 되게 되고,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이 소득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과세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겁나 까다로운 게 이게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은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 요것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만 외울 수가 있다. 지역권, 지상권 나와 있죠? 예,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얻은 금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얻었다. 바로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어디에 속한다? 사업소득.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소득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할 때 종합소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나 종부세라고 하는 것, 재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였었고,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소득이 있으면 그걸 뭐라 부른다? 바로 자,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모르지? 뭔지. 하여튼 뭐가 된다? 사업소득. 왜? 지역권, 지상권이 아니면 다 뭐로 분류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건설업, 집을 지어서 분양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로 분류한다? 사업소득. 근데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나오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바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뭐라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떻다? 사업 소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림을 잡아줘야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여기서 2개를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이슈. 자, 주택 임대소득 중에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아예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케이스. 딱 하나,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어떤 분이 9억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월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은 소득이 한 5천만 원 된다 하십시다. 예, 그 비과세를 하게 된다. 자,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전세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그리고 9억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게
두 번째 암기하실 항목. 세 번째요, 겁나 어려운 건데 총소득 금액에 산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다른 거 월세는 총소득 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다시 월세는 무조건 총소득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원칙적으로 다 총소득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보증금은 일정한 경우에 총소득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산입 안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국내 소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대여고 받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다? 이 부분은 자, 바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자, 3주택 이상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얼마? 3억 이하가 되면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집은 내가 살고 나머지 한 집은 자, 월세를 받으면 그때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거야. 근데 보증금을 받았다. 자, 전세 보증을 받고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면 집을 뭐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받은 보증금의 합격이 얼마? 바로 3억 이하가 되면 역시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고요? 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굳이 주택의 보증금을 가지고 이슈를 삼게 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격이 3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때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걸 낼 필요는 없어. 항상 이건 다 산입한다. 유일하게 산입 안 하는, 유의하게 산입 안 하는 게 뭐라고요? 2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의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받은 보증금이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다 외우셨어요.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웠어요. 다시 갑시다. 첫 번째,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이따위 표현을 할 때 기타 소득의 쟁점이 되는 게 뭐라고요? 지역권, 지상권. 이것만 기타 소득이고 나머지 모르는 각종의 뭐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얻은 소득이라든가 또는 지금 뭐 있죠? 월세를 받아서 얻은 소득, 이런 것들은 다 사업소득의 한 범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슈. 자,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경우는 아예 비과세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 임대 소득이라는 것은 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 그게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어떤 분이 20억짜리 집 두 채를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들으게 겁나 부러워.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지금 20억짜리 집을 그중에 한 채를 전세를 주는 거야. 보증금 15억을 받았어. 그래도 어떻다고요? 일단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월세를 받으면 그 월세는 어떻다? 총수입 금액 훨씬 적게 받아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겠지만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때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외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받은 보증금 합격액이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개 외우셔갖고 나머지 문제 풀어가셔야 돼요. 더 이상 이건 방법이 없어요. 뭐 깊이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외울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자, 출제 비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출제 비중 자체가 많지가 않다. 해서 바로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치가 않아. 그래서 종합소득세액이 되면 딱 3개만 휴부를 쳐가지고 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끄트머리 가서 자, 지상권 나와 있네요. 지상권은 뭐가 된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기타 소득. 자,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어려웠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뭐가 됩니까? 사업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더럽게 어렵게 꽈는 거야. 자, 이건 굳이 해석하면 부동산의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뭐가 되고 사업소득이 되고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소득이다. 지문 겁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지상권의 설정으로 얻은 금품이라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걸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을 했고요. 2번 지문 끝머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지역권, 지상권이 없게 되면 어떻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감사한 지문.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자,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낼 때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 돼. 얼마의 소득이 있었느냐. 근데 중간에 월세가 빵꾸가 나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그런 부분 당연히 결손한 부분 어떻다? 빼주게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테고요. 그래서 공실로 있었다. 공실 부분은 어떻다? 총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부동산 학교를 할 때 가유, 순정 너무 또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다 해서 가능 총소득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미친놈처럼 떠드는데 하여튼간에 가능 총소득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되죠.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뭘 뺀 금액? 바로 가능 총소득에서 뭘 뺐었더라? 바로 공실,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을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유효 총소득. 봐봐요. 좀 되니까 이제 바로 답이 나오잖아. 내가 버벅거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나 모르나 한번 보려고 버벅거려 봤고요. 자,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자, 실제 통장에 남은 금액이 됩니다. 유효 총소득에서 유효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다음에 세전 현금수재. 은행에 돈 갚아야 되죠. 바로 저당 부재 서비스의 저당 지불액을 순영업소득에서 빼게 되면 이게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 빼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 F로 좀 셌어요. 좀 어려웠던 점은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실제 들어오지 아니한 돈은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서 빼주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몰라도 돼.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료 받았을 때 과세 대상이다 해서 키워드 과세 대상. 스톱. 과세 대상에서 기억할 건 딱 한 가지야. 기억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까 받았던 뭐죠? 그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가서 볼까요? 자, 1가구 1주택 요거 있었다. 자,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질문이. 자, 응용을 시켜놓은 건데 지금 과세 대상이다라는 명제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란 말만 없으면 어떻다? 이것은 과세 대상이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지문은 원래 그 당시 비과세 대상 중에서 하나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요 얘기를 가지고 했던 거죠. 지금 법령 개정 때문에 수정을 해놓은 거고요. 다시 외울게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했을 때 비과세 대상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는 표현 나오면 어떻다? 비과세.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인가요?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뭐라는 거야? 유가적분 처분 이익을 한다 해서 지금 뭘 고르라고 했었죠? 틀린 거. 그럼 1번부터 다시 가보십시다. 1번 얘기 기타 소득은 소위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명제고요. 2번 질문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이건 겁나 쉬웠던 질문이고 3번 질문 어려웠어요.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은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 빼주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앞에 부부가 각각 1주택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의미가 뭐냐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거예요. 소득세 할 때는 다주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월세 수입은 총 수입 금액에 산입을 했던 것이고 과세 대상이 되게 되는 이런 논리 구조고요.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뽑았던 거 이거 못 풀어요. 5번은 그냥 웃기려고 내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를 알아가지고 5번을 찍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등록면허세 할 때 아주 엽기적인 얘기를 하나를 답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요렇게 답은 5번인데 5번 자체는 중요치가 않아요. 왜 5번이 틀렸어요? 1번부터 4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설명드려봤자 의미 없고 제가 세법 말씀드릴 때 16문제 중에서요. 세법은 솔직히 한 요즘에는 세법이 난이도가 높게 나오니까 한 10문제 정도 안전빵 때리면 되고요. 등록면허자 뭐죠? 저기 공간정보법 12문제 중에서 그건 한 10문제 가까이 최소한 8문제 맞춰요. 그럼 18문제가 되거든요. 등기법에서 기본 깔게 되면 한 6문제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만 하시게 되면은. 그럼 대충 60점 정도가 커버가 되게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지문들 아까 세법 보셨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올해가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하고 싶은 얘기는 학원이나 똑바로 좀 나오시라. 뭐 그냥 내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인데 누가 막 계획을 세워. 아, 여기도 그런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기출문제 답을 다 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쓸데없는 계획을 백날 세워. 어떻게 할까? 어떻게는 그냥 쭈그려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니까요. 선생님 진짜요. 지금 그만두실 줄 알았어. 중간에 한 2~3일 빠지기도 하고 뭐 또 농사 지러 간다 그러고. 근데 이제 비가 와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중간에 빼먹더라도 꾸준히 가시면은 이게 내공이 쌓여요. 근데 자꾸 이제 빵꾸 내버리면 자, 잊어버려요. 하여튼 좀 어려웠던 문제 보셨고요. 자, 꾸준히 가셔야 되면 계획 세워서 되는 게 아니야. 몸으로 쭈그려 앉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한 문제 더 남아있나요? 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등에 관련한 소득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우리 이제 과세된다 나와있죠?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과세 외우지 않았어. 비과세 하나만 외웠었죠?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이건 어떻다? 여기서 발생하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어떻다? 이때는 비과세.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거야. 자, 9억을 이 9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요. 나는 딴 데 가서 전세 살면서 이거 월세로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이 부분은 어떻다? 비과세.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 뭐밖에 없어? 비과세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다 과세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분이 국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안 걸리겠지. 근데 걸리면 어떻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국외 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앞에 다른 표현을 막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변치 않는 것, 기본 중심축이 되는 게 뭐가 된다? 비과세. 9억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뭐가? 비과세.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오든 간에 어떻다? 다 과세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야, 안 그러면 이게 말려버립니다. 수많은 경우수를 막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질문이요.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격이 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죠. 2주택 소유자까지는 어떻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증금은 어떻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소유가 있으면 받은 보증금의 합격이 3억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게 된다 라고 해서 다시 가볼까요?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받은 보증금 합격이 2억이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3억을 초과해야지 어떻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억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나요?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네?
틀렸죠.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자, 틀리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과 이 두 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자, 이때 두 개 상업용 건물에서 받은 보증금은 소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을 한다. 아까 근데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떻다?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의 보증금, 집 두 채 갖고 있을 때 받은 보증금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불문하고요.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그래서 산입한다 틀리게 구성이 된 것 같고요. 다시 2주택, 맞구나. 상업용 건물이니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어떻다?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 간주 임대료로 포함을 시킨다. 이런 식의 취지.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 주택은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해서 비과세 뭐라고 써요?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바로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 그럼 9억 초과하면 어떻다?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자, 5번 질문은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수료 점점점 보지 말고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가십시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 안 했던 거. 주택 보증금. 어떤 경우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어떻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3억 초과했을 때만 어떻다? 산입한다. 라고 해서 3억 이하는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잘 모르는 거니까 어떻다? 산입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지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받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월세 부분은 총 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되겠지요? 월세 부분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월세 10만 원, 관리비 50만 원 이렇게. 편법 쓰겠죠? 아니,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하면 기본적으로 월세 부분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세 편중이 커지니까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대가리를 굴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월세 10만 원. 그러면 총수익 금액은 별로 안 되잖아. 그리고 관리비를 50만 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어떤 편법을 쓰는지? 건물주가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관리비 50만 원, 월세 1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어차피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목이 어찌됐든 간에 60만 원 달라 이거 아니야. 어차피 내릴 건데 이 사람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관리비 50, 월세 10만 원. 이미 다 편법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관리비라고 하는 이 명목이라 할지라도 실제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당연히 어떻다? 총 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지금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 다시 세 개 외우십니다.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이라고 하는 거. 기타 소득은 지역권, 지상권이었었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사업 소득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쟁점이 있었죠.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비과세 대상,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비과세가 되게 된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과세가 되게 된다. 세 번째 주택 보증금 중에서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케이스.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 보증금이라는 건 당연히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일 때 3억 초과가 됐을 때, 그 3억 이하까지는 어떻다?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 나머지 너무 변수가 많아져요.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의 명제가 나오면 기억할 게 뭐라고요? 비과세 아니면 다 어떻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요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24회 때 1번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되고요. 3주택을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획득이 2억일 때 이때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고요. 답을 2번 뽑았었고요. 2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가 2개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자 9억 초과면 과세 대상되는 고가주택 오른편. 그 다음에 5번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2주택 이하의 주택 보증금하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럴 때 3억 이하의 보증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세를 보실 때 지문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과세 대상 여부, 그 다음에 총 수익 금액의 산입 제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비교하는 거, 요것만 계속 생각하셔야 돼. 이걸 뛰어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 많은 거지. 그냥 몇 개, 그걸 가지고 퍼즐 조각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지 다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소득세법상 국내 소지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끝머리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거슬려 10억인 주택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10억인 주택의 경우에는 일단은 임대 소득이 있으면 어떻다? 과세가 되겠지요? 과세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임대소득이 있는자를 검토해 봐야 돼. 10억인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전세금을 받았대. 그럼 총수익 금액이 이제 산입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2주택까지 소유한 사람이 받은 주택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자. 이때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는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일 더러웠던 문제야. 이 9억 이렇게 외운 사람들이 거의 함정에 빠지다. 다시 갑시다.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 임대소득, 얻은 주택 임대소득은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소득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봐야 돼. 그래서 아까 총수익 금액에 산입 안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2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3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지문이 겁나 어려웠어요. 9억 이하 이 얘기만 생각하면 거의 함정에 빠진, 거기다가 답이 1번 지문에 깔아놨으니까 아주 어려웠던 문제. 2번 지문 가보고요. 끄트머리 소득세가 과세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니까 1번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이 한 채는 월세 계약,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 그러면 두 주택이고 보증금이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보증금은 전세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월세는 당연히 산입을 하는 거죠. 자, 보증금도 원래 산입합니다.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그런데 자, 주택 2주택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그리고 3주택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합격이 3억 이하가 되면 이건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월세 부분은 과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증금 부분은 어떻다? 비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거주자가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는데 구분 등기가 됐을 때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본다 해서 별 의미 없어요. 자, 우리가 요거 얘기는 뭐냐면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라고 했었죠. 어떤 사람이 원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룸이 보통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원룸을 가져서 거기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이걸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석하고 원룸 총 매매가가 9억 이하가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되면 거기서 받은 보증금 부분은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자, 다시 9억 이하의 이 사람이 월세를 한번 받았다 하십시다. 다시. 자, 원룸이 있어. 자, 여기가 객실의 말이 그런데 하여튼 간에 호실이 한 10호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룸이고요. 이게 어떤 요건을 갖춰서 9억 이하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원룸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의 건물로 구분 등기를 안 하고 소유자 한 명으로 등기를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9억 이하야. 그러면 이 사람이 월세를 받았을 때 자, 지금 과세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월세 받아도 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등기를 여러 명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 구분 등기를 했다. 그럼 이건 1세대 다주택으로 봐서 자 당연히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로 인해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맞나요? 사업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지상권 지역권이 아니면 다 어떻다?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종합소득금액에 계산이 되게 된다. 합산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옳은 표현. 5번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다른 거 빼버리고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 언제 발생합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이 있고 따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전제를 하지 않게 되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당연히 어떻다?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것도 어려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아무도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버팅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5번. 자, 쉬운 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 1번 지문이야. 자, 지금, 주택 임대소득이 없으면 어떻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게 응용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10억짜리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소득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이슈 보니까, 자, 주택 2채, 두 채입니다. 한 채는 보증금, 이건 총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이고, 월세는 당연히 총소득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가구, 뭐 거의 이런 건 이슈가 안 될 텐데, 다가구. 자,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1세대 1주택 그리고 9억 이하가 되면 월세 받아도 어떻다? 결과적으로 그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테고요. 4번 지문요. 자, 사업소득으로서. 그럼 그 앞에 지상권, 지역권만 없으면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일 때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타 소득일 때도 뭐가 된다고요?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아주 엽기적인 걸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합소득세 파트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두 문제 정도는 개떡처럼 출제를 한다고 7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3개. 자, 그럼 최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4개를 외우셨어. 첫 번째, 기타 소득 하면 지상권, 지역권.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사업소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가 주로 외웠던 게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하나만 더 외울까요? 소득이 없으면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이 없는 게 아까 2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소득이 아니다. 3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억 이하의 보증금은 어떻다? 바로 소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비과세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응용 들어갔던 거. 마지막 총수익금액의 산입이라고 하는 주제. 바로 연결되어 있죠. 바로 2주택까지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주택, 3억 이하의 보증금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비과세 대상. 결국은 3개 축을 갖고 얼마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 관한 주제. 더 이상 욕심 부리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끌었다가 양도소득세 가도록 합니다.